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지방청와대로 불리는 등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옛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 도모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이곳을 박중석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건물 입구에 긴 터널처럼 설치해 권위를 높였던 캐노피를 철거하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어두운 톤의 내부 인테리어는 화사한 색으로 바뀌었고 고풍스런 소파 자리에는 회의를 위한 테이블과 현대 미술 작품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98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옛 부산시장 관사가 리모델링을 거쳐 내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앞서 현대 건축의 거장인 고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를 거쳐 황령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은 대통령 별장과 시장 관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4년부터 일부를 개방해 열린 행사장으로 활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배경으로 쓰여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옛 시장 관사에는 휴식과 만남,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도모헌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야외 정원과 함께 건물 내에는 공유 오피스, 카페, 강연장, 컨퍼런스룸 등이 자리했습니다. 시는 도모헌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최대한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김봉철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기존 구조 및 재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재료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 변형을 최소화해야 된다. 도모헌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6일 시민에게 개방되며 한동안 도시철도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엔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각종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4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기상 관측 이래 9월 1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며 주민 2명이 내부에 고립됐다 구조됐고 연제구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21일 아침 8시 45분쯤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는 길이 10m에 깊이 8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까지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의 배수 지원 차량과 5톤 화물차 등 차량 2대가 싱크홀에 빠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가 쓰러지고 맨홀 뚜껑이 열리는 등 소방당국에는 21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 동안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무려 379.3mm, 특히 지난 21일 하루에만 378.5mm의 비가 내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9월 1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폭염으로 달궈진 남쪽 공기와 만나 강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랑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긴 강수대가 형성이 됐고요. 현재 비구름대는 남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산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호우성 폭우는 없겠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친수 구간인 화명수상 레포츠타운의 조류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친수 구간에서의 조류 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차례 연속 밀리리터당 2만 개 이상 초과 시 관심, 10만 개 이상 초과 시 경계가 발령됩니다. 화명수상 레포츠타운은 지난 5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9일과 19일 각각 밀리리터당 4만여 개와 2만여 개 유해 남조류가 측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양당 간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조국혁신당 김호범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20일 회동을 통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결정을 중앙당에 위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당은 중앙당의 협의 담당자를 지정했고 구체적인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당은 또 민주당 김경지, 혁신당 유재성 두 후보 간 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안한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단일화 연계된 토론은 아니고 우리 양당의 후보들의 공약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하자라는 거였죠. 단일화를 놓고 유의미한 합의가 처음 나왔지만 양당 지도부 간 신경전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별법 표결에 불참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당 비난보단 금정구 단일화 제안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번 선거는 쉽사리 양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첫 선거 성적표가 달려있고 비례정당인 혁신당은 조 대표의 고향 부산에 지역 기반을 꾸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후보 단일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석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직장 폐쇄에 맞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 본사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고 사측의 직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천막 농성을 벌이며 수년간 이어진 임금 동결과 불합리한 임금 피크제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세계 해양과 항만 산업의 중심 무대로 떠오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18회 세계해양 포럼과 제12회 부산국제 항만 컨퍼런스가 각각 롯데호텔 부산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해양 포럼은 AI를 활용한 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12개 세션이 진행됩니다.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는 글로벌 항만의 협력, 탈탄소화, 디지털화를 논의하며 12개국 32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맨션 내부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3m 아래 이면 도로로 떨어지면서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치고 도로 철제 펜스가 파손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역 내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지난 2020년 4월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준공되는 센터는 첫 번째보다 규모를 키웠습니다. 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구름 낀 가운데 20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만큼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2.7도, 습도는 5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